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오늘 문법 시간에는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문장 어순,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언제 그 시간이죠, 어디서 그 장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려면 이 어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들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문장 어순을 단계별로 한번 쉽게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영상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중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SVO, 즉 주어 동사 목적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예문을 몇 개만 보고 갑시다. 我吃苹果, 나는 먹는다 사과. 我 주어, 吃 동사, 苹果 목적어. 그렇죠? 그 다음에 他看书, 他그 주어, 看 보다, 동사, 书 책 목적어. 이 순서죠.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볼까요? 他们买衣服, 他们 그들, 买 산다, 衣服 옷. 그러니까 他们 주어, 买 사다, 동사, 衣服 목적어, 옷, 뭘 사는지, 이런 식이죠. 이미 잘 알고들 계시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이제 문장에다가 시간 표현을 한번 넣어 봅시다. 중국어에서는요, 시간 정보가 문장의 앞에 와요. 시간 표현의 위치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시간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한국어하고 비슷해요. 이 시간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는. 예문을 한번 볼까요? 今天我吃苹果. 今天 오늘, 我 나, 吃 먹는다, 苹果 사과. 그러니까 오늘 나는 먹는다 사과, 이런 식이죠. 또 볼까요? 明天他看书. 明天 내일, 他 그는, 看 본다, 书 책. 어려울 게 없죠. 今天, 明天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昨天我们买衣服. 昨天 어제, 我们 우리는, 买 샀다, 衣服 옷. 어제 우리는 샀다 옷을,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왜 산다가 아니고 샀다죠? 마이인데 왜 과거형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어제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들어갔잖아요. 진티엔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즉 중국어는 동사 자체에서 시제 표현이 없잖아요. 대신에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게 들어갔을 때 그에 해당되는 시제로 문장이 해석되는 거예요. 샀다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인인데 어제라고 하는 과거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산다가 아닌 샀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간 표현은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사실은 주어의 뒤에 배치해도 의미 전달은 크게 문제가 없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我今天吃苹果. 나는 오늘 먹는다 사과. 이렇게 주어를 먼저 말하고 시간을 넣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통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내가 뭘 먹던, 내가 오늘 뭐 먹던, 이거는 의미 전달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국어도 똑같잖아요. 상황이나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앞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융통성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어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다양한 시간 표현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먼저 아침은 샤오샹인데요. 한자로 이게 이제 조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라는 글자는요, 아침 조자가 아니고
이를 조자예요. 그러니까 이르다, 빠르다, 일찍 뭐 이런 뜻이에요. 이를 조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르다라는 뜻과 함께 새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상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윗상으로 알고 위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자를 한국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지만 반드시 위라는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시점을 말할 때 이 상이라는 습관적으로 이 글자를 많이 우리 한국어에서도 쓰잖아요. 뭐 지금 상황상, 정황상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어떤 시점, 어떤 그 뭐 모양 뭐 이런 걸 말할 때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오샹이라는 거는 이런 시점,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후는 샤오우예요. 이거는 한자로 하면 하오예요. 하오. 이건 한국어에서도 하오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오후를 말할 때 하오라고 많이 쓰잖아요. 한국어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샤오. 그 다음에 밤은 완샹인데요. 우리가 아침을 자오샹이었잖아요. 이른 시점, 이른 시간. 이거는 완샹이라는 거는 늦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늦을 만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만상, 늦은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늦은 시점. 그래서 아침이 이른 시점이고 저녁이 밤 시간이 완샹, 만상, 늦은 시점인 거죠. 그 다음으로 지금이라는 단어는 슈엔자인데요. 이거는 한자로 현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냥 이제 구어체를 쓸 때는 지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현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거의 지금이라는 단어보다 거의 현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슈엔자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떤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현재를 그런 내용일 때 이제 현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중국에서는 지금이라는 이 시점을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이 슈엔자이를 그냥 씁니다. 그 다음으로 곧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마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 잘 이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라서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곧, 바로, 금방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샹. 자, 그러면 일단 예문을 좀 봅시다. 자오샹 워 허차. 아침에 나는 마신다 차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오샹이 문장의 앞에 왔죠. 시간이니까. 마찬가지로 워 자오샹 허차. 이렇게 주어 뒤에 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침에 내가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뭐 내가 아침에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융통성이 있는 거죠. 대체로 주어보다도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또 하나 봅시다. 现在我们学习 지금 우리는 공부한다. 뭐 이건 간단하죠. 现在 뭐 현재, 지금 우리는 我们学习 공부한다. 뭐 여기에 목적은 없죠. 뭐 공부하는데 딱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문장에다가 장소를 추가하는 법을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중국어에서는 장소 정보가 보통 동사의 앞쪽에 위치하게 돼요. 이 구조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주어 플러스 장소 플러스 동사 그리고 목적어 요런 순서가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我在学校学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요런 문장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他在图书馆看书 그는 도서관에서 看书 본다 책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我们在饭馆吃饭 우리는 식당에서 먹는다 밥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짜이라는 거잖아요. 번번이 장소 앞에 이 짜이가 붙어 있죠. 바로 그렇게 짜이는 장소를 나타낼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뭔가 어디에서 라고 말할 때 반드시 짜이를 붙이죠. 무엇무엇에서 무엇무엇에 이런 그 장소 앞에 붙이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장소의 앞에 붙는 거예요. 한국어는 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에서가 뒤에 붙잖아요. 집에 학교에 뭐 집에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붙죠. 근데
중국어는 앞으로 붙어요. 이거는 영어하고 같습니다. 한국어하고 뭐 같았다가 달랐다가 하니까 헷갈리죠. 하지만 어려울 게 없어요. 중국어는 뭔가가 붙어야 할 때 한국어처럼 꼬랑지에 뭔가를 붙여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영어처럼 앞에 붙여서 복합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 구조가 금방 익숙해집니다. 영어도 영어 전체적인 문법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그런 거는 뭐 인스쿨 하고 다 바로 그렇게 하지. 누가 스쿨 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다시 보면 주어 플러스 짜이 장소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요런 순서가 되는 거죠. 예문을 좀 볼까요? 他在教室学习. 타, 그는 在教室, 교실에서 学习, 공부한다. 요런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我在家吃饭. 我, 나는 在家, 집에서, 吃, 먹는다, 饭, 밥을. 요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포함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간 정보는 문장의 맨 앞 또는 주어 바로 뒤, 뭐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장소 정보는 동사의 앞,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시간은 주어의 앞에도 가능하고 뒤에도 가능해요. 하지만 장소는 동사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드물지만 장소가 동사의 뒤에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 경우는 그 장소가 동사, 즉 어떤 동작, 그 결과나 목적지 같은 걸 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동사보다 뒤에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거나 이 동작의 목적이 되거나 목적지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타취 쉐샤오 같은 문장인데요, 나는 취, 간다, 쉐샤오, 학교에 라는 문장이죠. 이 경우 간다라고 하는 취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지가 바로 학교잖아요. 취, 간다, 어디에? 학교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목적의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동사보다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장소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케이스니까 장소가 동사의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 장소는 동사의 앞인데 그 장소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동작의 결과물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동사보다도 뒤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시간과 장소가 함께 포함된 문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문장 구조를 보면요, 시간 플러스 장소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게 우선 순이에요. 시간, 장소, 동사, 목적어,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주어의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시간이 장소보다 우선순위인 거,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중국어는 동사가 중심인 언어잖아요. 주어가 중심이 아니고. 영어는 주어가 중심인 언어고 중국어는 동사가 중심인 언어다. 제가 초기 문법 시간에 이야기를 이미 했죠. 그렇게 중국어는 동사가 중심인 언어니까 일단 주어를 빼놓고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를 기준으로 말하면요, 그 우선순위가 시간이 가장 앞이고 그 다음이 장소고 그 다음이 동사가 되고 그 다음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예문을 좀 볼까요? 今天我在学校学习. 今天, 오늘, 我, 나는 在学校, 학교에서 学习, 공부한다. 이런 문장이죠. 여기서 今天이라는 어제라는 시간, 그리고 在学校, 그러니까 학교에 라고 하는 장소, 이 두 개가 동사의 앞에서 쓰였고 今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왔죠. 또 볼까요? 明天他在家吃饭. 明天, 내일, 타, 그는 在家, 집에서 吃饭, 먹는다, 밥을. 明天, 즉 내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在家, 즉 집에서 라고 하는 장소 부사가 동사의
앞에서 쓰였죠. 시간, 장소, 동사 이 순서대로 쓰였죠. 하나만 더 봅시다. 昨天我们在饭馆喝咖啡. 昨天 어제 我们 우리는 在饭馆 식당에서 喝咖啡 마셨다 커피를. 그러니까 昨天 즉 어제라는 시간, 그리고 在饭馆 식당에서 라고 하는 장소, 이게 허 마시다라는 동사 앞에서 쓰였죠.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생략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반드시 시간과 장소 뭐 그런 정보가 없어도 문장은 여전히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我在学校学习. 나는 我在学校 학교에서 学习 공부한다. 여기는 在学校라는 장소는 있지만 시간이 없죠. 뭐 그래도 문장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시간을 꼭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미 대화 상대가 시간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내가 공부한다는데 뭐 시간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하나 더 볼까요? 今天我学习. 今天 오늘, 我 나는 学习 공부한다. 이거는 어디서 공부하는지 장소가 생략됐죠. 오늘 내가 공부한다는 말을 하는데 뭐 꼭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상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내가 공부할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시간도 생략이 가능하고 장소도 생략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은 중국어의 문장 어순 중에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문장 속에 포함시키고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요런 거를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하고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잘 활용해야지만 다양한 문장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는 문장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중요 요소잖아요. 반드시 그 위치와 순서를 기억해 둡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